2주 만인가요? 예, 다 까먹었죠. 이제 우리가 시작을 첫 달에는 그 셈에서 적분까지를 하는데 그 전체 동기에 관해서 했고, 그죠?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적분을 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둘째는 수의 체계, 그죠? 그래서 자연수부터 복소수까지 어떻게 수가 늘어났는지 하고 수의 계산을 했었죠. 즉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사칙연산 네 가지, 덧셈, 곱셈, 나눗셈, 뺄셈 이 순서로 배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수를 가지고 식을 만들고 방정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방정식을 푸는 법. 그 여기서 뭐가 나온가 하면 이제 기하 대칭을 이용한 기하 같은 게 나오고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프보다는 자치라고 합시다. 자치. 그리고 이번 달에 할 것이 바로 뭐죠? 함수입니다. 함수. 교육 과정 혹은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는 함수를 하고 방정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방정식을 먼저 한 이유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수체계가 확장이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방정식을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를 할 차례입니다. 함수. 방정식에서 잠시 함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방정식에서 평면에서 두 개의 좌표를 가진 식을 표현했는데 한 좌표가 다른 좌표에 의해서 표현이 되면 그것을 함수라고 한다 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번 달은 함수에 대해서는 좀 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간단한 곳에서 점차 복잡해서 복소수 함수까지 하고 만약 시간이 가능하면 행렬에 대한 맛을 약간만 볼 것입니다. 물론 다음 달에 행렬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개념은 나타난 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이 순서들, 이 수학적인 생각들이 혹은 수학적인 개념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순서와 같습니다. 방정식이나 수식은 굉장히 오래됐고 고대 그리스 때부터 있었지만 함수라는 것은 옛날에는 없었어요. 함수라는 말부터는 없었고 심지어 뉴턴 때도 함수라는 말이 없었을 정도로 함수는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옛날 70년대 교과 과정에 보면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표시를 했어요. 그 뒤로도 배운 적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아시는 분들은 연배가 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에 함수에서 이 함이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영어로는 이제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어떤 기능을 한다, 기능이란 뜻이죠. function이라는 단어는. 근데 한자어로 번역이 될 때는 어떤 상자에 들어가는 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자가 있어서 여기 수가 들어가면 수가 하나가 튀어나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튀어나올 때 두 개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가끔은 혹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짝짓기라는 개념에 했습니다. 짝짓기. 이제 공정한 짝짓기인데요. 서로 간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정할 수 있는 화살표는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화살표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상대로 갈 때. 두 개로 가는 거는 불공정하니까 그런 건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수를 우리가 기호를 써서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f는 펑션의 약어 머리글을 따서 f라고 하니까 x라는 수를 넣어서 여기서 계산해서 y라는 수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간단한 예로 우리가 다항함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다항식으로 표시된 함수라는 말입니다. 다항식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은 수죠. 가령 y는 1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x에 어떤 식을 넣어도 y는 1이라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간단한 함수죠. y는 x라는 함수는 yx에 어떤 값을 넣으면 y는 이 값하고 같은 함수고. 근데 여기는 식이 몇 차 식이죠? 1차 식이죠. 그래서 이것은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0차 함수 혹은 상수 함수라고 합니다. 1차 함수는 또 다른 것이 있겠죠. 여기다가 어떤 수를 더한 함수도 있겠죠. 뭐 x 더하기 1 혹은 2x에 어떤 수를 곱한 거 2x 더하기 1 다 1차 함수입니다. 1차식으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2차 함수는 뭐가 있을까요? 2차 함수는 x제곱 그죠? 1차 함수가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되듯이 또 뭐가 될까요? 여기에 1차를 더해도 되겠죠. 2x. 또 여기에 상수함을 더해도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그럼 3차식은 또 이렇게 표시되고 4차식은 이렇게 표시되고. 그럼 함수 값을 구하라는 말은 x에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넣었을 때 그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y 값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표시를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함수가 주어졌을 때 x 대신 2를 넣으면 y 값은 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기 때문에 서로 약속대로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y는 f2는 네. 지금 뭐지 그 방정식이 뭔지는 알 수 없는 거네. 저거만 던져주면은 모르죠. 그럼 f가 무엇인가를 물어야죠. f가 이렇게 줬을 때는 x 대신 2를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다항함수고 점차 우리는 쉬운 것에서 복잡한 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사칙연산에 덧셈과 곱셈으로만 나타났죠. 여기 없는 건 뭐죠? 분수형이죠.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함수의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연산. 초등학생들이 1학년 되자마자 어머니들의 성화에 의해서 연산을 죽도록 합니다. 그죠? 연산을 안 시킨 부모들도 계실 것 같고 우리 부모님들은 연산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다행히. 근데 연산을 그렇게 죽도록 시키면서도 정작 시키는 부모들은 연산이 뭔지를 모릅니다. 연산은 무엇일까? 연산 무엇을 연산이라고 할까? 셈?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그것을 연산이라고 합니까? 사칙 연산. 그렇죠. 사칙 연산이라고 하죠. 그 말은 다른 연산도 있다는 말이에요. 함수의 연산인데 연산이 그러면 함수의 사칙 연산부터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이 말에서 연산은 좀 더 뭔가 일반적인 의미 있겠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연산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연산은 바이너리 실제로는 오퍼레이션에서 그냥 온 건데 대부분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입니다. 뭔가 하면 두 개를 가지고 두 개의 대상, 어떤 집합의 두 개의 대상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럼 덧셈을 보세요. 덧셈은 수 두 개를 가지고 새로운 수를 만드는 작업이죠. 일종의 작업이죠. 오퍼레이션. 뺄셈도 마찬가지죠. 두 개의 수를 가지고 곱셈도 마찬가지. 나눗셈도. 그죠? 그럼 이제 질문이 그럼 사칙 연산 말고 다른 연산이 있느냐? 있을 겁니다. 나중에.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함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함수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함수를 두 개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얘는 이런 함수와 이런 함수를 더한 것이죠. 얘는 이런 함수와 이런 함수를 더하고 또 이런 함수를 얘와 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의 연산이라는 것은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두 함수 f하고 g가 있다면 함수의 사칙 연산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두 개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함수를 두 개를 더한다는 말은 이것을 x를 넣었을 때 무슨 값이 나오는가를 밝혀주면 되는데 각각의 함수 값을 더하는 대서 만든 함수라고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f라는 것은 어떤 함수의 그냥 이름이에요. g라는 것도 어떤 함수의 이름인데 두 함수를 더해서 새로운 함수는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각각의 x 값에 대해서 대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쓰면 이거는 당연하냐 당연하지 않느냐 묻는데 사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의를 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의니까 이렇게. 그럼 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곱하는 것도 두 함수가 있으면 곱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나누는 것도 이렇게 각각의 함수의 값을 나누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거나 아무런 이상이 없나요? 여기까지? 저런 관계를 예. 만족시키는 그 함수 f와 함수 g가 어떤
특정한 형태 내지는 조건이 돼야지 저런 연산을 만족시키지 않나요?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잘 정의된 함수가 있을 때 자, 이 값들은 다 수죠. 수니까 다 더할 수 있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수를 나눌 때 뭐는 안 되죠? 0으로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분모가 0인 경우는 제외를 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가 이건 잘 유의를 해야 되는데 자 fx가 x 있고 gx가 둘 다 x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함수를 나눈 함수는 우리가 x분의 x에서 이게 1이다 라고 하면 이제 이 순간 틀리는 겁니다. 물론 1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언제 정의가 안 되죠 이게? x가 0일 때는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경우는 빼주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이 안 되거나 할 수 없으면 안 한댔죠. 수학자들은 단순해요. 그래서 x가 0일 때는 제외를 합니다. 항상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잘합니다. 질문 하세요. 그러면 좀 더 복잡한 예를 하면 저 모든 함수가 저런 연산을 다 만족을 하는 건가요? 수는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첫 달에 했잖아요. 둘째 달에 했잖아요. 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정의되느냐? 이것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예. fx가 좀 방식으로만 주어줄게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gx가 x 더하기 1 일때 f 더하기 g f 마이너스 g f 곱하기 g f 나누기 g 이것을 다 구해봅시다. 이것은 fx는 이거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gx는 x제곱. 이제 우리가 수식을 더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더하기 2x 더하기 2 이것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서 x 더하기 1을 빼니까 x제곱 곱하는 것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1 전개는 안 한다. 귀찮은 건 안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은 말 그대로 나눠주면 되겠죠. 어떤 경우는 안 된다? x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된다. 그죠?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자, 이건 쉽죠?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은 하는 게 어려운 문제는 학생들한테 맡깁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x 빼기 을 풀어보세요. 선생님들 성함을 기억을 못하고 학생 번호가 없기 때문에 나와서 시키지를 못합니다. 풀어보세요.
자, 구했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끝.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빼기 x 빼기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맞습니까? 다음 x는 뭐가 되면 안 되죠? 1이 되면 안 된다. 그렇죠? 여기 끝났어요. 저렇게 약분이 된 경우에도 x는 1이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약분이 되는 게 얘가 분모가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조심해야 돼요. 약분을 할 때 이미 x가 1이 아닌 걸 가정을 하고 약분을 하는 거예요. 그죠? 분모가 0이 아니어야 약분이 되는 거죠. 그 함정이 있습니다. 이걸 많이 빼먹죠. 안 되는 경우는 뺍니다. 자, 그러면 그럼 저렇게 네. 방식의 형태로 네. 나오지만 네. 원래 그러니까 소스가 네. 함수 분의 함수로 주어졌을 경우에는 예, 분모가 0이면 절대 안 되죠. 연속 함수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속 함수가 그래서 아닐 수가 있죠. 아닐 수가 있죠. 그러면 연산이 나오면 우리가 항상 뭘 찾아야 되느냐? 뭘 찾았죠? 그 연산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게 있나를 찾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덧셈을 수에서 덧셈을 덧셈에 대한 항동원을 구했죠. 그죠? 그러면 이 덧셈에 대한 이쪽 항동원은 뭐가 될까요? g가 항동원은 정의에 의해서 뭐죠? 얘도 그 자신이 되는 거죠. 어떤 함수 f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g는 뭘까요? 마이너스 G. 0이죠, 0. 그죠? 그 다음 얘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g는 뭘까요? 1. 덧셈에 대해서 함수의 4층 연산 덧셈에 대해서 이거는 0, 숫자 0이 아닙니다. 0인 상수함수예요. 숫자 0이 아니라 0인 상수함수예요. 그죠? 어떤 x에 대해서도 0인 숫자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항상 1인 G는 항상 1인 자기 자신이 아니죠. 1인 함수예요. 0인 상수함수. G는 0인 상수함수. 쉬어도 됩니까? 자, 이제 간단하게 두 함수를 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의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 새로운 연산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합성. 이것도 일종의 연산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두 함수가 주어졌을 때 새로운 함수 표시 G 합성 G라고 그래요.
composition. 이것은 정의에 의하면 x의 값을 g에 먼저 넣고 이 값을 다시 f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f의 값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g에 다시 넣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fx가 아까 1번의 예처럼 x 플러스 2 gx가 x 플러스 2 그럼 이것의 합성함수 fg를 구해 봅시다. 그럼 이 정의에 의해서 항상 뭔가 새로운 거 나오면 정의를 따라가면 돼. 규칙을 따라가면 됩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게임하고 같아요. 게임은 게임 규칙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죠? 하고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하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죠? f gx는 x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거는 어떻게 셈을 해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이걸로 다 대치해란 말이죠. 그럼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더하기 1 혹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뭐 마음 내키는 대로 하셔도 돼요. 여기서 이는 f의 정의에 의해서 이것은 g의 x의 제곱 더하기 g의 x 더하기 1로도 표시할 수 있고 그죠? 이제 gx 대신 쓰면 돼요. 결과는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음 g of 이거는 읽을 때 영어로는 g of f 라고 읽던가 g의 합성 f라고 읽으면 됩니다. 셈을 하면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하고 얘는 그대로 넣고 다시 1을 더하면 되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이해에서 아시다시피 이 합성하고 이 합성은 결과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순서에 의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선생님 그 아까 앞에서 예. 함수 연산에서 보여주셨을 때 예. 그 두 함수의 곱셈이랑 지금 합성 함수랑 예. 그 표기하는 방법이 같은 것 같은데 곱셈은 점을 찍고 얘는 동그라미를 씁니다. 예. 동그라미잖아. 제가 점 안 찍었잖아요. 다 동그라미잖아. 자, 이 합성도 두 개를 가지고 뭐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든 거죠. 자, 일종의 연산입니다. 연산의 연산. 그럼 연산이 있으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되죠? 예? 항등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이 연산에서 항등원이 뭔지를 봐야 되죠. 그러면 항등원을 찾게 되면 이렇게 해서 뭐가 나야 되죠? 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얘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G가 1이면 되지 않을까? G 함수의 그 자, 정의에 의해서 얘는 이거죠. 그죠?
얘가 얘하고 같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g of x가 뭐가 되면 되죠? x가 되면 되죠. 얘도 모양을 보면 얘가 g의 f of x니까 f of x가 뭐가 되면 되죠? x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합성이라는 연산에 대해서는 항등원이 뭐다? 자기 자신의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하느냐면 항등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면 돼요. 항등함수는 합성의 연산에서 항등원인 함수다. 쉽죠? 아니요. 항상 이름이 새로운 게 나오면 어려워요. 그 외국 영화를 볼 때도 외국 소설도 마찬가지고 첫 부분 굉장히 어렵잖아요. 등장인물들 이름이 안 들어와서 그죠? 따라가지도 못하고 특히 뭐 러시아 영화 이런 거 보면 잠시만요.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네. f 합성 gx 함수의 항등 함수는 항등원은 항등원은 gx 이고 x. x인 함수. 말이 되게 안 돼.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항등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이 자체가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 함수에 대해서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저 fx와 gx가 어떤 형태인지는 지금 뭐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연산을 항등원을 구할 때 한쪽은 모양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구체적으로 저렇게 이렇게 막 풀어 뭐 fx는 뭐 x제곱 저렇게 풀어가지고 썼을 때도 gx는 x가 나오나요? 해보면 나오겠죠. 해보면 나오죠. 그러면 fx의 항등원은 gx는 x인 함수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합성에 대한 합성에 대한 항등원은 gx는 x인 항등함수. 항등원은 저기 합성에서요. 네. f 컴포지션 g가 fx가 아니라 gx가 나오게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정의도 있나요? 이게 gx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경우를 만들어주는 fx f가 있냐는 거죠. 그런 개념에 대한 정의가 있냐고요. 지금 저기 항등함수 그러니까 gx 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f를 그거는 g가 변할 때 f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럼 보세요. g가 변할 때 f가 이거하고 같은 꼴이 되려면 f는 뭐가 돼야 그것도 돼요? f는 x인데요. 똑같죠. 네. 네. 그러니까 저 그 함수의 밑의 합성- 경우죠. 밑의 경우. 근데 함수의 합성은 함수의 그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서 f 컴포지션 g가 f가 나오는 경우를 만들어주는 항등 함수는 gx는 x라고 정의를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요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은 항상 요 부분에만 정의가 되는 거다. 질문이, 그러니까 요 부분도 어떤 항등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연산에 대한 항등원인데 이 항등원은 f에 대하나 g에 대하나 어느 쪽을 봐도 항등원은 같은 모양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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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좀 특수한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이 경우에 그런 거예요.
아닌 경우도 있나요? 그거는 이 연산을 굉장히 복잡하게 정의를 해줄 때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함수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다행히 f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 g에 대해서 생각하나 항등함수꼴은 이 항등 이 꼴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함수는 자기 자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x에 넣어주면 결과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x를 넣어도 자기 자신이 그렇죠. 나오죠. 예, 예. 근데 뒤집으나 거꾸로나 사실은 똑같아 버린. 똑같죠. 저 컴포지션 말고 뭐 다른 것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연산은 두 개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뭘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동원은 다른 모양을 가지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컴포지션은 딱 정해진 게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강동원은 이것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F 합성 GX는 FX가 아니라면 네.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다음 예. 여건도 있어요. 자 이제 그 할 거예요. 안 할 리가 없죠, 그죠? 질문이 나올 줄 알았으니까. 근데 그 사칙 연산에서 우리가 이제 f 플러스 g가 항등원이 있으면 그다음 여건을 생각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에 대한 항등원은 뭐죠? 0이죠, 0인 함수죠. 항등원이 있고 여건이 있잖아요. 여건은 이것을 만족하는 g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g는 뭘까요? 마이너스 f가 되죠. 그죠? 됐고. 그 다음 f 곱하기 g는 1인 것에 대해서 요거는 뭘까요? g는? 이게 되죠. 그런데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죠. f는 뭐가 되면 안 되죠? 0이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있는 건 아니죠. 0일 때는 안 되니까. 0이 f가 0이 되는 함수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1이 1에 대한 여건이 있나를 보면 얘는 이렇게 되는데 x가 0인 거죠. 0인 게 존재하죠. 분모가 0인 게 존재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1 되면. 그러니까 얘는 이런 꼴이 안 되고, 만일 f가 x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0은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여건은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할 때 있고 존재를 안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곱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곱셈에서 여건이 존재할 때도 있고 존재 안 할 때도 있잖아요. 덧셈은 항상 존재하죠.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예일 때 이런 함수 합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건이 존재하느냐 존재 안 하느냐도 따져봐야겠죠. 여건이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존재하면 어떤 꼴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한 요거는 10분 뒤에 하겠습니다.